이철우의 책 체크. 네,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고 날씨도 추워져서 이럴 때 집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텐데 책을 읽는 활동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저희가 어떤 책들을 좀 추천받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실 책 가지고 오셨어요? 뭐 현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져 갖고 네. 예. 충격이 큰데 이렇게 큰 충격을 좀 전에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듯이 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상의 자기 스타일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해소를 하면 그런 트라우마 역시도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저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 소개할 책은 두 권인데 하나는 부산 청년 작가들의 무크지 네. 잽이라는 무크지의 네버스톱이라는 책이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장편 소설을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예. 이번에 두 권의 또 책을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부산 청년 작가들의 무크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잘 알려진 고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를 묶은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부산 청년 작가 협회의 무크지를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그 이유는 청년 작가들이 이 지면이나 혹은 생활 안에서 문학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인들 중에서 많이 이 중도에 포기도 하고 또는 이제 투잡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자체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자기들이 쓴 문학 작품을 다 모아서 하나의 협회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고 네. 그 기금으로 이런 책을 낸다는 게 일종의 도전 정신 같이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아, 예.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거나 아니면 엿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이 책을 선정했고요.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견해가 다른 아주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가. 물론 이 책도 결국은 견해가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그냥 막 밀어붙이기 위해서 밀어붙이다가 중세의 그 장대한 도서관을 태우는 걸로 끝나긴 아이고. 하지만 스포를. 하지만 뭐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예. 영화화도 돼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그거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대화에 응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이번에 가지고 오신 이 책들이 그냥 딱 이번 사태와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청년 작가들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책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무크지에 대해서 말을 좀 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행본, 부정기적인 잡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름이 잽인데요. 잽. 네, 권투 맞습니다. 용어에서 쓰는 잽. 이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예. 네, 사실 이 잽이라는 게 이네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분노와 절망의 링에서도 유연하게 방어와 공격을 진행하는 기술로서의 잽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구력의 기술이고 글쓰기 하는 비유적인 설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을 굉장히 잘 정했더라고요. 왜 우리가 알듯이 유명한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잽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공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벌처럼 쏜다는 그 쏜다는 게 잽을 날리는 건데 그와 같은 잽을 사회의 문학을 잘 모르는 혹은 저변에 있는 또는 중심에 있는 문학가들에게 우리의 문학 형태는 이런 거다라고 알리고 싶다는 의도. 네. 거기에다가 자기들 스스로 다짐하는 그러한 역량 같은 것들을 키우기 위한 제목으로 잽을 써서 네.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보통 이 잽은 맞으면 엄청 아픈데 이 잽은 맞으면 좀 기분 좋아질 것 같은 잽인 거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또 여기 부산 청년 작가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장르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를 텐데 이들의 공통 주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책에 다루고 있는 시가 한 20편이고 네. 소설이 5편이고 평론이 2편이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편집위원회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9개의 키워드를 뽑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메신저, 처음, 자유, 지속, 진화, 돌봄, 네. 비상 뭐 이런 거 안에서 지속이라는 단어를 뽑았다. 네. 그 지속은 한편으로는 가능과 불가능의 말과 만나서 보장받거나 파괴된다던가 혹은 감정 상태, 체제 등과 연결되어 네. 지속이라는 어떤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이 문학가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문학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움직이기를 바라는 희망이도 희망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제목을 네버 스톱, 네. 지속이라고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작가들이 소설, 시, 평론까지 좀 풍성한 네. 이 책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나온 책이지만은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서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가들이 동참을 했는데 책 구성도 좀 알려주세요. 이 구성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 소설, 평론이 묶어져 있는데 네. 이 각각의 주제가 다 달라서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 예, 내서 시간 그냥, 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는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예. 하셨습니다. 시에는 시대로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데 뭐 추락, 열중, 혐오, 발자국, 하루하루 네. 이런 키워드로 대변할 수 있는 말들. 소설은 인간관계를 장소를 특징으로 하면서 세상을 응시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소설 5편이 있어요. 실제로 청년 작가들이 얼마나 고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작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그 만만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네들의 치열한 삶을 생각하면 공감하는 부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모두 다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개개인이 모두 각자의 치열함을 안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 책의 제목, 관통하는 제목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네버 스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의미를 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책을 지었을까요? 예, 사실 이 네버 스톱이라는 말이 뭐 시지프스 신화에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지구를 끊임없이 위로 올리는데 네. 결국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떨어지는, 네. 그걸 끊임없는 반복 행동이라고 이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건데 그런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끝까지 자신의 역량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끊임없이 전진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작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목하고 작가들 세계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책으로 부산 청년 작가들 무지크, 잽, 네버 스톱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지크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 한두 가지를 조금 더 찍먹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 강인하 작가의 안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양이라는 소설은 불국사의 안양문이라는 그 유명한 그 대문이 있거든요. 예. 그 안양문은 실제로 들어가면 거기가 극락이 열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그 문을 떠올리고 똑같은 한자어인 안양에 살러 간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인데 네. 실제 그 친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하루하루에 엄청난 노력을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는 생활하는 그런 남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하는 그 남자가 안양에서 살면서 자기가 못 버린 어떤 연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친구인 또 다른 B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연민. 그러면서도 자기도 역시 그 주변을 맴돌고 떠나지 못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그 안타까움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소위 안양이라는 극락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기괴한 얘기인 거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삭막한 삶이 엇갈리는 삶이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조망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무크 씨의 부산에서 나오는 이 책을 알아봤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지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인데, 네. 예, 이 책을 좀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중세에 벌어진 살인 사건을 추리 형식으로 다루는 소설인데요. 네. 이 살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중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독교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지만 그 안을 열어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비리와 권력 다툼과 그 안에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언제든 이와 같은 갈등이나 또는 모순 덩어리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 책이 워낙 고전이어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 다빈치 코드, 천사왕 막 이런 거 많이 읽을 맞습니다. 때 같이 읽었던 책이었었거든요. 예, 예. 이 책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설은 기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움베르토 에코가 그 소설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호학이라는 건 기호 체계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도 모음 체계는 하늘과 사람과 대지를 형상화한 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천지인. 예,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호 체계 안에 있는 상징을 찾으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네. 바라보는 시각이 기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호학을 이 에코는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나타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윌리엄 수사라는 천재 수사관 같은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 그 소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래된 고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책 한 권입니다. 네, 네.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신과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호응하고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네. 아주 흥미있죠. 그 기호를 통해서도 추리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에코가 나중에 네. 이 장미 이름을 쓰기까지는 이라는 에세이도 발표해요. 워낙 이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요. 예. 통계로 보면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네, 소설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이게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해서 네. 제가 소개한 책은 2009년도 출판본을 소개를 했는데 예, 예. 그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에코가 자기는 중세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중세에서 썼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네. 에코가 얼마나 중세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하고 그 배경을 모두 소설 속에 녹여냈는지를 네. 엿볼 수 있고 네. 실제 이 소설을 읽으면 그 당시까지는 전혀 잘 몰랐던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세 시대의 생각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고단했던 천년의 기독교 세계가 네. 이렇게 다채롭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방대한데 이 책을 읽으면 중세 시대가 좀 이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갔어요. 제가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막 음색 좋은 가수를 녹음실에다가 모셔두고 모든 노래를 부르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앉혀두고 모든 책을 소개하게 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